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코스피 월봉이고요. 역배열 상단 저항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60일선을 안착했고요. 이번에 반드시 뚫어주길 바라고, 당연히 또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추천주 결과 보고 나서 특징주들 볼게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어제 장중에 단타 추천으로 수익을 드렸고요. 추천을 했던 이유는 바닥권에서 21선 회복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박스를 다 뚫어 올린 자리, 내용은 암세포 완전 사멸,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 임박이다. 세계 최초 72시간 내에 모든 암 세포를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강력한 호재였죠. 차트상으로는 낙폭과대, 재료는 아주 컸고, 근데 결국 반짝 상승하면서 수익을 챙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단타는 항상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익권이 나왔어도 쌀보리처럼 분명히 내 손바닥 안에 주먹이 들어왔지만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줄 때는 가급적이면 스윙도 가능한 자리에서 드리는 편이고요. 이거는 스윙이 되는 바닥권 반등 자리였죠. 매도 못했으면 손절을 할까요? 하는 질문에 개발 임박이다, 개발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스윙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차트 또한 낙폭과대니까 어제는 이 윗꼬리가 과거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윗꼬리였고, 운 좋게도 단 하루 만에 개발 완료 뉴스가 뜨면서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초보분들이 무리하게 추격하기는 좀 부담이고요. 시간외로는 조금 약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상한가 재료였지만 고가 27%, 종가 21%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역배열 저항, 노란 색깔 저항이 나오는 구간 25%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저항 자리 찍어드렸고, 4% 더 빠지고 마감을 했네요. 다음 히림
히림은 이번에는 추천 못했고요. 7월에 눌림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크게 오르고 빠지고 반등 주는 자리에서 낙폭과대 눌림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흔들면서 최대 30% 수익권 주고 쭉 빠졌어요. 이때 크게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기서 정리를 하셨겠죠. 이유는 아깝게 재추천을 못했고, 만약에 뭐 여기서 반복 매매 하다가 물렸다 그러면 들고 있다가 운 좋게 또 수익을 보신 분이 있겠죠. 추천주가 되게 정배열 시작점에서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지 못하는 흐름의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긴 기간을 보고 둔다면 결국에는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도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피코그램은 올해 3월에 스윙으로 좋다고 말씀드렸고, 행보 하락 주다가 급등, 이때는 뭐 가든 말든 더 하지 말라고 했고, 위에서 쌍봉 찍고 이탈이 나왔고요. 이렇게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왔고, 지금 다시 또 이탈했던 가격에서 상한가 마감이 나왔네요. 요 가격 65,000원 안착을 해줘야 또 7만원 후반대, 여기 8만원 부분까지 또 돌파를 시도하겠죠.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최근에는 10월 4일 여기서 5일선을 처음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계속 이탈 나오면서 5일선 회복 실패. 근데 5일선이 회복이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낙폭가대로 이후에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0% 다 먹지 못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온전히 다 먹지 못해요. 단순 고가를 표기한 거니까 타점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다음에 같은 타점을 또 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 다 동일한 타점 적용이 가능해요. 이번에 상승했던 이유는 원전 관련해서고, 아마존의 정수기 시장을 공략한다, 이 내용도 있고요. 다음 그린 케미칼, 이거는 여기 역배열 끊고 반등 나온 자리, 5일선을 역시 회복한 자리죠. 앞에 피코그램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5일선 회복한 자리에서 처음 추천을 드렸고, 그린 케미칼도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노란색 화살표, 쉬어가면 초록색깔 화살표. 근데 바로 노란색깔 화살표로 바로 상승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 내에서 바로 빠르게 최대 15% 내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노란색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초록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초록으로 쉬어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삼으시고 노랑으로 바로 가는 건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 케미칼은 탄소 관련해서 호재가 떴고, 기존에 9월 말에 상한가 나왔던 이유는 무응급 배터리 개발, 다른 이유, 두 가지 이유로 상승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는 뚜렷한 뉴스가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역시 동일하게 낙폭과대, 얘는 21선 회복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손절가 이탈 없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 노란 색깔 박스에서도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1차 매수 하던가 다음 음봉 매수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단기에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큰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숙지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거 손절가 이탈이 없으면
초록색깔 하락 구간은 모두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거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초보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물려있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을 때 추매가 가능할까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린케미칼이 이 질문이 있었는데, 신규 매수가 나오면 당연히 추매도 가능합니다. 추천을 드린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자리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매가 가능하다.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타점은 같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렸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추천이 나왔죠. 그러면 추매를 한다 치면 동일 비중으로 추매를 한다 쳤을 때 평단이 요쯤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평단을 좀 낮추고 단기에 노란색으로 노란 화살표로 상승이 나온다면 단기에 탈출이 가능하니까 추매가 뭐 별 고민 없이 바로 가능한 거고요. 근데 다만 막 너무 크게 물려있다. 마이너스 50% 이상 물려있다. 그럼 여기서 추매를 한다 한들 단기에 본전이 안 올 가능성이 크죠. 차트를 크게 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물렸다. 그리고 추천이 여기서 나갔다. 그러면 자, 과거로 가서 평단을 요쯤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 전환이 되죠. 신규 추천을 준 자리에서 추매가 가능하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여기서 물렸다면 여기서 추매를 한다 한들 평단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거의. 그렇죠? 워낙 높게 물렸기 때문에 평단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탈출 평단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리에서 물렸을 경우는 여기서 추매 사인을 신규 매수가 나갔다 하더라도 추매를 하시면 안 돼요. 추매를 해봤자 본전이 오는 데는 한 세월이기 때문에 추매하고 또 기회비용이 상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본전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추매를 하고 단기에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바로 걱정 없이 추매를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평단에 따라 추매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 받을 때 항상 평단이랑 비중을 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수익 인증 피코그램 16% 18%의 분할 매도했고 또 60%의 분할 매도하면서 240만원 수익 내셨고요. 그린케미칼 16% 76만원. 다울은 단타 하셨던 것 같네요. 단타 했다가 이제 스윙 된다고 했으니까 스윙 전환해서 9만원 수익 보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일 시의 상승 종목들 반짝 상승이 나왔나 볼게요. 모다 이노칩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일본 소니가 혼다와 협력해서 전기차 출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고가 26%, 종가 13% 정석 반짝 나왔고요. 오늘의 저가 3,400원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빈 공간이 있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3,400원 이탈하면 갭 하락으로 빠르게 3,000원, 3,100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탈 시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3,600원 장기 이평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코세스 시간의 상한가였고, 삼성전자 의료용 VR 기기 전파 인증을 받았다. 삼성표 메타버스 기기 출시 기대감. 고가 21%, 종가 6% 정석 반짝 나왔고, 이전처럼 장기 이평에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얘도
9,8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다음 CN 플러스 41억원 공급계약 체결이었는데 이상하게 별 반응이 없었네요. 전일 9% 상승이었고 장중에는 고가 1%, 종가 마이너스 3%. 이건 반응이 좀 반짝 상승이 나왔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던 좀 의아한 현상이 나왔고, 다음 샤페론 전일 7%, 장중 고가 8%, 종가는 보합, 정석 반짝. 다음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 코세스 커플링이죠. 고가 24%, 종가 8%, 시간의 상승은 5.8%였었고요. 나머지도 다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일 시의 상승 종목은 반짝을 조심을 하자.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네옴시티가 연일 일부 종목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희룡 사우디 출장길 네옴시티를 방문한다. 4일부터 9일까지. 인디에프 국영 GNM 히림 난강토건 코오롱 글로벌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후발주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당연한 재료 소멸 혹은 급등으로 인한 급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리하게 추격하면 네옴시티 관련주는 아플 수가 있다. 다음 제약주 개별 이슈 엔바이오니아 자회사가 인공폐 분리막 상업화를 성공했다. 글로벌 소재 독점을 뚫었다. 이에 강세. 다음 추천주 다울 인베스트먼트 목요일에는 암세포 사멸 항암제를 개발할 것이다. 개발 임박했다. 이에 반짝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개발을 했다. 이에 크게 급등이 나왔고요. 내용만으로 보면 상한가 재료인데 상한가 가지는 못하고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 이것도 재료가 워낙 크긴 하지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한국 BNC 제 테마 최근에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다시 덮으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악재를 덮었다 해서 주가가 그 전으로 바로 다 회복하지는 못하죠. 역시 윗꼬리 조심하라고 했고 윗꼬리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 이유는 식약처에서 이제 보툴리늄 승인 위반이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고 금요일에 다시 제조가 가능하다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ST큐브 기술 이전 가능성에 반복해서 파동이 나오고 있고, 네오 이뮨텍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카티 병용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다. 예,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 KC코트렐은 451억원 시총을 뛰어넘는 공급계약 체결도 있었고요. 다음 메타버스 전일 시의 상승 종목들이었죠. 삼성전자가 의료용 VR 기기 전파 인증 소식이 있었다. 이에 선익 시스템, MP, 코세스, 신화인터텍. 다음 소니 이것도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소니와 혼다가 공동개발을 한 전기차가 25년에 미국에서 판매 계획 중이다. 오다이노칩, NS는 최근에 원익 PN이랑 합병할 것이다. 이걸로 같이 크게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한동훈, 김동연 정치 관련주
GS 글로벌,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에 반사이익을 보는 거죠. 김동연 반사이익. 그리고 오파스넷은 한동훈 내부에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총선 출마설이 계속 피어나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로봇 관련주, 15년 안에 인간을 닮은 로봇 8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최대 210조 원. 그리고 정부가 모빌리티, 로봇 등 스타트업 1000개를 키울 것이다. 5년간 2조를 투입하겠다. 예, 코닉 오토메이션, 미래 컴퍼니 상승이 있었고요. 다음 닭고기 관련주, 이게 또 월드컵 수혜로 살짝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마니커 FNG, 마니커. 다음 은행 관련주, 미국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했고 11월 24일에 있는 하는 금리 인상 일정에도 역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외에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개별 테마, 피코그램, 아마존의 북미 정수기 시장을 공략한다. 그리고 한수원, 폴란드 9일에 다시 만난다. 원전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수기 쪽보다는 원전 쪽으로 더 반응이 나왔다 보면 되겠죠. 대한항공 우 실적으로 상승했고요. 애경산업 얘도 실적, 현우산업, 애플카 최적 파트너 분석. LG전자가 크게 올랐는데 LG전자가 크게 오른 이유가 아마도 애플카 호재 관련해서 오른 게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오고 있었고 그에 이제 또 애플카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현우산업은 애플카 호재마다 크게 반응을 보여줬던 애고요. 다음 탑머트리얼 신규 상장주고 공급 계약 체결 최근에 있었고, 화승 RNA,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전기차 생산 소식, 전기차 호재.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게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뉴스만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 입장하시면 큰 도움 될 거고요. 다음 11월 4일 시간의 특징주, 유니트론텍 상한가, 네옴시티 관련 주기도 하고 자율주행 호재도 최근에 있었고요. 월봉부터 크게 보면 최근에 박스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를 보면 이렇게 3,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역배열로 좀 하락하는 흐름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자리죠. 이 역배열 상단 4,000원 중반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이전처럼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띵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띵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를 뚫어야 다시 또 요 박스 상단 전고점 6,000원 부분까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지금쯤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장기 이평에서 3번 부딪혔고, 지금도 장기 이평 1년선 241선에 저항 맞고 떨어졌죠. 여기서도 1년선쯤에서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못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중 돌파 성공, 종가상 안착은 실패. 요 가격 4,240원 종가상 여기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81선 여기 4,700원 정도, 주요하게 2개 이렇게 저항 보시면 되고요. 하나, 둘. 그 다음 지지는 금요일의 시가 그리고 목요일의 시가, 이렇게 2개 크게 보시면 되겠네요. 3,670원, 3,375원 이렇게 주요하게
저항 2개, 지지 2개 보고 단기 대응하시면 되고, 최근에 바닥에서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단기 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지지들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 조심하면서, 항상 단기에 크게 오른 종목들은 조정도 크게 나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4,320원까지 여기까지 또 다시 올라와 줬고요. 종가상으로 4,240원 위로 마감을 해줘야 가장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된다. 실패한다면 아마 당분간 요 박스에서 움직일 것 같네요. 다음 골드 NS 8.4%, 뉴스 없고 교육주. 월봉 거래 정지,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고 거래 재개 후에 120%나 올랐다가 제자리로 빠졌네요. 최근에 신라젠과 좀 유사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거래 재개 3년상 빠르게 제자리. 그래도 신라젠은 가짜 반등 조금 주면서 빠지고 있는 형태인데, 얘는 급하게 주르륵 빠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거래 재개가 된 종목들은, 상패 위기에서 벗어나서 거래 재개가 된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 재개되고 3거래일, 5거래일 내로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기회비용을 살리는 길입니다. 쭉 빠져 있다가 지금은 추세선, 이렇게 추세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추세 하단 자리에서 시간으로 8% 상승이 나왔고요. 4,000원까지 올라왔고, 또다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고, 3,500원 3,500원 정도를 지켜줘야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면, 추세 박스 이탈하면서, 요 추세 하단 이탈하면서 흐름이 죽어버리면서 계속 침체 구간이 길어지겠죠. 요 추세 하단 잘 지키는가 잘 보시고.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6%, 폴란드와 천무 5조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에 자주포 수출 계약 3조를 맺은 데 이어서 이번에 또 천무 계약으로 올해만 폴란드에 수출한 물량이 이미 5조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천무 계약으로 올해 전체 수출 수주액은 24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주 방사한 쪽이 날아다니고 있고, 추가 협상을 통해 23년 말까지 2차 실행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진짜 대단합니다. 월봉이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 한번 걸렸다가 뚫고 역배열 돌파 강세, 정배열 전환이 된 거죠. 현재는 이렇게 추세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뚫고 다시 또 밀렸다가 다시 또 뚫으면서 계속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일봉으로는 요때 하나방산 계열사 통합 기대감 이걸로 올랐고, 요때 3조 계약도 있었고, 바닥에서 100%가 올랐고, 요 추세를 보여주다가 추세 이탈 한번 두 번 나오고 쭉 크게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 역배열 끊고 급하게 올라오네요. 요게 작아 보이지만, 단봉으로 올라서 작아 보이지만 단기에 4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일 수도 있는 거죠. 5조원 수주
수출 계약에 대한 선반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선반영으로 보고 또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워낙 파동이 크기 때문에 여기 8,000원 중반대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전처럼 이렇게 추세선 보면서 추세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막 미친듯이 이렇게 잘 올라가 그러면 이런 추세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줘야 돼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겠지. 막연히 들고 있으면 수익 반납을 심하게 당할 수가 있다. 내가 여기서 잘 잡아놓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탈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량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반드시 대응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탈이 나오네? 그러면 또 매도하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본전까지 내려오고 손실 전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변곡이 생기는 구간, 뭔가 흐름이 좀 이거 이상한데?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올라가다가 좀 살포시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뭐 이후에 이렇게 짧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추격을 했다 그러면 요 이탈하는 구간에서 분할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요 고점이 잡고 손절 안 하면 크게 두들겨 맞고 또 올라오면 본전에 파는 것밖에 더해요. 그렇죠? 괴롭다고. 올라오면 본전에 파요. 또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자꾸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자. 지금도 반등이 크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자제를 하시고. 다음 상지카엘룸 5.4% 경영권 분쟁 호재. 지금 경영권 분쟁이 뭔지 혹은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르는 분들은 전혀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걸로 최근에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죠. 휴마시스 주황 색깔, 처음에 경영권 분쟁 호재가 떴던 게 여기고요. 이때 경영권 분쟁으로 시외 조금 반응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역배열 돌파 나오면 여기랑 같은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렸고, 정식 추천은 이때 드렸고요. 이게 경영권 분쟁 호재로 크게 오른 사례고요. 원래 이 종목 자체가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끼도 중요해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크게 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삼진제약인가? 걔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뭐 크게 오르진 못했고요. 삼일제약인가 삼진제약인가? 일봉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삼일제약 얘인 것 같네요. 얘다. 얘입니다. 삼진제약. 얘가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흔들다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했고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몰빵 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가 아무리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화천기계 얘도 경영권 분쟁 호재가 여기서부터 있었죠. 여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큰 호재다. 당연히 수익 못 냈더라도 스윙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 또 재추천했고, 튀고 빠질 때 낙폭과대 자리에서 한 번 더 재추천했고요. 그 뒤로는 재추천한 적 없습니다. 왜? 그 뒤에는 쌍봉 형태로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좀 더 빠졌죠. 다음 정원엔시스, 얘도 7월에 경영권 분쟁으로 한번 추천드렸고 최대 65% 수익 나왔고요. 지금 얘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도 벌점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재무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건들면 좀 위험한 구간이고요. 다시 상지카엘룸으로 가서
월봉. 크게 보면 박스 형태긴 한데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동전주가 되었고, 동전주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동전주는 이제 올라가면 시원시원하게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락하게 되면 상패죠. 동전주는 상패와 매우 가깝다. 그러니까 얘도 초보분들이 건들면 안 되는 자리고, 최근에 저가 53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그냥 상패 위험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지하실 계속 파면서 끔찍해지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또 기존에 마지막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고, 또 여기서 계속 저항이 걸리겠죠.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여기 800원 초반 자리도 중요한 저항대고, 1차적으로 역배열 저항 끊고 올리는 게 중요하다.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교환권 분쟁 큰 호재다. 하지만 얘는 동전주니까 좀 관심 끄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올라가면 진짜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워낙 가격이 싸니까, 바닥권이니까. 하지만 상패 위험도 매우 크다는 것. 다음 대성창2 5% 투자사고, 이번에 신작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정식 출시를 했고, 양대 앱마켓 인기 1위에 등극을 했다. 이거는 이전에 다른 게임을 출시한 사례를 봐야 되겠죠. 넥슨 게임즈고요. 21년 11월 2일에 신작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9일에 출시한다는 소식에 반짝 상승 나왔다가 다음날에 이제 사전 등록 정식 출시되기 전에 사전 등록이 100만을 돌파하면서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이후에 출시일까지는 또 하락이 나옵니다. 선반영, 그리고 재료 소멸 하락 흐름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상승이 나오고, 출시하면 하락한다 정석 패턴이 나온 거고요. 이제 이후에 중요한 거는 후기, 게임이 재밌다, 아니다, 혹은 매출, 다운로드 순위,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뭐 좋긴 했어요. 이때 결과가 좋긴 했지만 딱히 상승은 없었고, 뒤에 상승이 나온 건 이 블루 아카이브 때문이 아니라 던전 앤 파이터라는 다른 게임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 아카이브는 여기까지만 움직임이 나왔다 보면 되는 거고, 뒤에는 다른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 그때 또 뒤에 올라간 건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합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이게 과거에 두 종목이었는데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이게 넥슨 GT 합병 전에 종목이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출시 기대감으로 반복 추천으로 100% 수익 나왔고, 이후에는 또 창업주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창업주가 돌아가시면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에는 호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나오고, 이후에 또 올라갔던 요 개념도 숙지를 하시고요. 창업주가 사망하면 안타깝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요거 참고해서 앞으로도 창업주가 사망하게 된다면 참고해서 좀 대응을,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둬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성창2는 최근에 7월에 한산, 영화 한산 기대감으로, 이순신 영화죠, 개봉하기 전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개봉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흥행 실패를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석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거고요. 대성창2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한산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 지금 또 이제 니케 게임 출시로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 봐야 되고, 이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는 걸 경계를 해야 된다. 지금 흔드는 구간이죠. 금요일에 고가 12%, 종가 1% 흔들기 반짝 나왔고, 시간으로 또 5%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도 반짝 튀고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재료 소멸 하락을 경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이 추세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코오롱 글로벌 4.9%, 네옴시티 관련 주기도 하고 풍력 관련 주기도 합니다. 월봉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죠. 역배열 형태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일봉은 바닥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주지만 결국 또 제자리 내려가는 흐름, 오르고 빠지고 또 오르고 다시 또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 일단 장기 입형 19,000원, 종가상으로 19,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장중 돌파 성공, 장중 돌파 성공, 장중 돌파 성공. 하지만 종가상으로 안착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역배열 돌파가 나옵니다. 이걸 실패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주요 지지는 17,700원. 금요일에 시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시가가 17,700원이고 저가가 16,900원.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저항은 19,000원. 그리고 요 윗꼬리 저항들 있죠. 윗꼬리 저항들, 얘네들 위에 또 3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동원금속 4%. 다 과거 뉴스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 호재에 있었고, 전기차 관련 호재에 있었고요. 동전 주네요. 크게 올랐다가 자, 고점에서 뭐 뜨면 조심하라고 했죠. 쌍봉이나 역헤드앤 숄더가 뜨고 이탈을 하면 조심을 해야 된다. 얘가 정석 패턴으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역헤드앤 숄더가 아니라 헤드앤 숄더. 헤드앤 숄더는 요 머리, 어깨를 뜻합니다. 이 오른쪽 어깨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정석으로 헤드앤숄더 이탈이 나왔던 자리 복습하시고, 이후로는 박스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동전주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살짝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봉은 최근에 박스고요. 1,000원, 1,000원 그리고 8,300원 정도,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전 주니까 역시 앞에 설명했던 상지카일룸처럼 가급적 가든 말든 그냥 관심을 끄는 걸 추천드리고, 보유자분들은 여기 지지 하나, 최종 지지 이렇게 두 개 보시고, 다음 형지 엘리트 3.8%. 최근에 계열사 형지 INC 이커머스 사업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같이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져있는 상태. 정배열 여기 추세 이탈하고 이후로는 계속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는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고 있는 구간에서 반년 매물 121선 주황색깔 선에서 정직하게 계속 저항이 걸리죠. 여기 1700원, 종가상 1700원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안착 실패하면 계속 이렇게 큰 박스로 움직이겠네요. 최근에 저가 125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21선 따라옵니다. 21선 1차 박스 하단 신저가 가격 2차 지지 대응하시면 되고요. 21선
넣으면 21선 가격은 1440원 정도 하네요. 저스템 신규 상장주고 2차 전지 관련주. 5일선이 1,500원 정도 합니다. 1,500원, 1,600원. 이 5일선을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시가였던 11,000원, 여기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제 11,000원 안착하면 그 다음 여기 종가 12,400원, 여기 저항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윗꼬리 최근의 저가 7,000, 9,730원.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요. 9,730원 이탈하면 신저가로 내려가는 거니까 계속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해주셔야 되고, 1차로 5일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LIG 넥스원 2.3%,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조원 수출 계약 체결한 거 커플링 상승이고, 월봉이 약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요 박스 뚫고 쭉 정배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배열. 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정배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13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또 맞고 떨어지는 걸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요 추세 하단 이탈하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우상향이 크긴 하지만 이런 우상향 종목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이고요. 12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쌍바닥 형태로 반등 회복 성공을 했고, 이후로도 121선 여기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좀 주가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요 추세선으로 1차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2차 요 121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241선 부분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11만원이 또 전고점 저항이네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우상향이긴 하나 파동이 큽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요쯤에서도 물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20%, 30% 정도 조정을 당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앞타바이오 2%, 미국 신장 학회 11월 3일부터 6일 당뇨병 신증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 발표 예정. 자, 월봉입니다. 월봉은 정배열 끝나고 쭉 역배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 추천을 해서 정배열 크게 상승을 먹었던 추천주였고, 이후로는 역배열로 빠졌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죠. 최근에 한번 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제자리 또 다시 바닥에서 단기 추세 보여주면서 회복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고요. 121선 17,000원 17,000원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회복 실패하면 요 밑에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61선 저항도 있죠. 최근에 61선 돌파 실패했고 안착 실패했고, 지금 또 짧게는 61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회 일정주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크게 하락이 나오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경계하면서, 내가 만약에 너무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튀고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니까. 본전이 이렇게 튀었다 빠지면 본전이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튀고 빠질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항상 경고 드리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급등 후에 이 가짜 반등 자리 제발 좀 조심을 하시고요. 노랑에서 좀 물리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다이나믹 디자인도 최근에 지인이 추천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하한가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리는 가짜 반등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가든 말든 안 해야 되죠. 단기에 4연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더라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든 말든. 왜? 밥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똥을 싸게 된다고요. 그 똥을 한 번에 쭉쭉쭉 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보분들은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예요. 근데 하물며 뭐 지인이 추천해가지고 들어갔다? 제발 지인 말 좀 듣지 말고 공부를 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 무료방에서 리딩만 꾸준히 보셨어도 요 대도 않는 자리에서 매수할 일이 있을까요? 지인이 만약에 여기서 추천을 했다, 들어가라 했다 하면 지인한테 가가지고 여기는 가짜 반등 하락 자리니까,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제 자리까지 빠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지금 비중 축소를 해라, 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뜯어 말려야 될 자리지 같이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질문이, 상담이 주식을 10년 했는데 2억 5천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근데 동생이 해피엔딩 시나리오 VIP에서 수익 중이라는데 가입 시에 원금 복구가 가능한가? 이 질문. 근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2억 5천에서 5천 남았어요. 그럼 이거 회복하려면 400%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총수익. 물론 불가능하진 않은데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입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배워가지고 저한테 기법이나 멘탈 이런 패턴 등을 배운 다음에 10년 이상을 보면서 회복을 하려고 계획을 짜셔야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는 이해 못해도 되고, 자, 우리 회원분들은 이해를 합시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사기꾼은 무조건 이렇게 답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원금 복구 가능하다. 그리고 VIP는 하위방이기 때문에 상위반으로 가입을 하시면 더 빠른 복구가 된다. 이렇게 상위방으로 가입을 권유를 하면서 꼬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가입 기간 내에 복구하는 게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 보면서, 이런 손실은 10년 이상 보면서 차근히 복구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읽고 멘탈이 터졌고 조급하면 과장 광고하는 리딩방에 너무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에 가입해봤자 더 손실만 커지니까 절대 그런 방에는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빠른 원금 복구는 어렵지만, 다만 저랑 함께 할 시에는 이제 혼자 하는 것과 지인 말에 휘둘리는 것과 혹은 다른 리딩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훨씬 낫다. 제가 보장 드립니다. 물론 다른 리딩방도 저랑 다 똑같은 말 하면서 꼬시겠죠. 그러니까 해당 방에서 꾸준히 오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동생이 실제 저희 방에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또 신뢰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손실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에 빠른 복구는 어렵다. 하지만 저랑 같이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나은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차근차근히 복구할 수 있다. 이거고요. 다만 욕심을 좀 낮추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욕심은 버리자 이거죠. 그리고 제일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무료방에서 진짜 유료 안하고 무료방에서 보기만 했어도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저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일이 없죠. 제발 좀 가든 말든 하지 마라 하는 자리, 정석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하락 패턴 주는 자리, 여기서 좀 들어가지 마시고요. 팔랑팔랑 누구든 뭐 리딩방 추천이든 지인 추천이든 팔랑팔랑 종목만 따라다니지 말고 배영에 집중하시면 저런 되도 않는 자리에서는 진입이 될 수가 없다. 자, 신라젠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든 말든 안 하는 거죠, 그쵸? 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던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고요. 이때도 이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면서 빠르게 잘 챙겨 먹어라, 이때도 추천하고 빠르게 잘 챙겨 먹어라 했고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간단한 패턴을 모르면 계속 고점에서 잡고 빠지면 크게 빠지는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확률이 낮은 자리에서 자꾸 당하는 거고, 이 패턴을 알고 있다면 이 패턴을 활용해서 가짜 반등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한신기 겨울봉 이것도 크게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형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거 가짜 반등이다 조심해라 했고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간단한 패턴만 알고 있어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움이 중요하다 이거죠. 너무나 간단한 패턴인데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당하면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